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시작됐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많은데요. 또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네, 문정복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문정복입니다. 네, 의원님 항상 네. 이렇게 활기차시고 마이크가 필요 없는 분, 스피커가 필요 없는 분으로 통합니다. 정말 큰 목소리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문정복 의원님이신데, 네. 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시게 됐어요. 그 출마 네. 배경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지도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도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네. 우리 문정복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민주당 당원으로 시작해서 네.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신화적인 존재다, 이런 평가를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신화적이라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네. 그러면은 문정복 최고위원 시대의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문정복 최고위원 시대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는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완전하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표님, 저희가 대의원 1인 1표제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86%라는 엄청난 찬성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다시 시작해서 꼭 1인 1표제를 만들어서 당원이 주인인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키운 민주당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기는지 현장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민주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원 당규 개정안이 부결이 됐는데 70%가 네. 넘는 찬성률에도 이게 세적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된 거잖아요. 이거 다시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저희가 홍보를 잘 하지 못한 것이 네. 이게 약간의 오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공직 선출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당직 선출에 대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 선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공천 당직 같은 거. 선출 네네네. 네. 선출직 공직자 뽑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를 반드시 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에 맞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네. 전력 지역에 그러면 당원이 적은 데에 그런 불공정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남권 같은데. 네네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죠. 네. 많은 논의를 해서 그러면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그다음에 대의원의 역할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까지 하는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을 해서 네. 다시 추진하면 네. 아마도 당원분과 전체 중앙위원분들께는 큰 호응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저는 민주당이 나가야 될 당원 주권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네. 이미 당원대, 전국 당원대 대의기관의 최고 대의기관인 당원 대의원 대회를 당원대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명창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저의
이번 지도부의 임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시대 민주당은 네. 그렇게 바뀝니다. 1인 1표제 도입 재추진하겠다. 이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면서 네. 또 당원 주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복 의원님은 친정청래 대표 인사로 이렇게 꼽힙니다. 언론들은 그렇게 사실상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청래도 좋고요. 친 이재명도 좋고요. 네. 친 문재인도 좋고요. 친 이해찬도 좋아요. 네. 저는 뭐냐면 네. 오랜 당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당대표를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네. 그것이 민주당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 지금 현재 전 정청래 당대표께서 대표이신 시절에는 당대표님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뭐 너는 친명이냐, 예. 그 친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네네. 굳이 얘기한다면 예. 친명의 제일 먼저에 문정복이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님 지난번에 그 이제 대표님이라 하면 이제 당원의 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네.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께서 네. 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엄혹한 시절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때 문정복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나서서 비판했고 네. 그리고 다 비대위로 전환될 뻔한 당대표 체제를 아이고. 그렇죠. 사실은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막아낸 것이 문정복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비대위로 갔으면 이제 수박들이 공천 주고 뭐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으로 생명이 끊어지고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표를 지켜내고 그 지켜낸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하나 제가 국회 기록인데요. 그 당시 대표께서 제가 이제 철험의 멤버잖아요. 네네네. 철험에게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 쌍특검, 김건희 특검, 이상민 특검 이렇게 해가지고 쌍특검을 하자고 24시간 87일간을 농성을 했어요. 네. 그거는 국회 기록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은 사람이 문정복입니다. 네.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 지킴이 맨 앞에 서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실까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아니 근데 네. 왜 요즘 네.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글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네. 그거는 저희 당원들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하면 정청래 대표 공격을 하면 그것이 마치 당내 갈등처럼 여겨져서 이 분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민주당에 조그만 틈새라도 생기면 그 틈새를 뒤집고 들어와서 당을 분란을 만들고 예. 그 분란은 지방선거의 원팀을 해치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당대표를 공격해서도 안 되고 네. 오로지 원팀으로 가야 되는 그거에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원팀으로 갔을 때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청래 대표 사이에는 이견이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가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한 게 네. 저희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제일 친명은 정청래 당대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진짜 당내
친명 갈등이 있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다수의 64%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넘는 당원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말이죠. 2022년 경기도 지방선거 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참 좋은 단체장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반전이 될까요? 문정복 최고위원이 되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대표님 2018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단체장을 29석을 먹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단 2석만 국민의힘에게 줬는데 2022년 선거에서 정반대로 저희가 9석만 가져오고 22석을 국민의힘에 줬습니다. 당장 그 시흥 시장도 민주당 출신인 분이지만 그 하여튼 국민의힘과 그분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시흥 씨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어이구 이런. 시흥 씨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시흥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닙니다. 과천하고 시흥을 내가 엮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가 바뀐 상황에서 저희는 그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렇죠. 직후였어요.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여당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는 100만의 당원과 40만의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우리 권리당원과 당원의 힘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게 폭발력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당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지난번 2018년도와 같은 싹쓸이 민주당 그것을 재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정복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란 말이죠. 경기도지사를 어느 당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도 또 교육감 선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문정복 의원님이 생각하는 경기도지사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삽니다. 그렇죠. 제일 많아요. 1,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경기도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서울을 둘러싼 그 약간의 위성도시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는 서울을 위해서 강력한 수도권 정비법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린벨트 문제, 그다음에 공장 총량제 문제 이런 것들이 꽁꽁 묶여 있어서 경기도 발전에 저해가 되거든요. 저희가 경기도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무엇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교통 문제를 잘 정비할 분,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이나 GB법을 좀 잘 해결할 전문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될 거예요. 반도체, 모빌리티, 기타 바이오 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굴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경기도지사는 이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분들을 만들어 가기에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동연 지사님 훌륭하시죠? 훌륭하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김동연 지사님은 이제 행정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고, 잘 하시기 바라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원들께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마 지사님의 큰 숙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정복 의원님,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문정복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